네, 건강톡톡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이제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국제 비상사태까지 선포되고 말 그대로 정말 새롭게 출몰하는 신종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걱정되는 부분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시작이 돼서 여러 동물을 통해 왔다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은 우리가 키우는 동물에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 같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걱정들이 많이 이렇게 SNS나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뭐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정말 애완동물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는지 아닌지 이 실제 근거를 우리가 그 근거를 바탕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러니까 CDC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애완동물에 관한 언급이 거기 추가됐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수입한 동물 또는 이 관련 제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근거가 나오면 내용도 바뀔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결과 염기 서열이 박쥐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박쥐에서 잘 모르는 어떤 동물을 중간 매개로 이 사람에게 온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그 키우는 동물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확산되는데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국 현지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워낙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보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이 중국 현지에선 가금류나 야생동물을 접촉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아픈 경우, 뭐 사람이 감기에 걸리거나 혹여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럴 경우에 동물 애완견이나 이런 반려동물에게 접촉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이 나거나 아니면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콧물 났을 때 키우는 애완동물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상태에선 애완동물이나 다른 동물들을 만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로부터 애완동물이 감염됐다거나 아프다고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과 사람에게 공통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 점을 고려하면 동물과 사람 사이에 충분히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열이 나고 몸살이나 감기를 앓을 땐 동물 주변에 있는 걸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도 애완동물을 돌봐야 할 경우에는 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전세기가 공항에 도착한 모습 잠깐 볼 때도 화물칸에서 화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것도 괜찮을까? 물론 다 검역을 하겠지만.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중국에서 택배를 또 배송받게 되잖아요. 최근에 또 받은 분들도 계신데 이런 택배는 또 안전할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려들도 참 많은데요. 이 중국이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그 많은 소비재를 공급하는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출발하는 택배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와 걱정이 제기되는 건데요. 택배를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건 아닌가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도 CDC가 이에 대한 답을 했는데요.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많은 것을 모른다고 전제하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제격인 메르스와 사스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메르스, 사스 모두 유전적으로 박쥐에서 유래했고 그 특성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두고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부 표면에서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 물류창고에 있다가 배송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중국에서 온 택배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미국 CDC는 설명했습니다.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겠네요. 그리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방법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개인 위생이잖아요. 손 깨끗하게 씻고 또 기침 예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밖에 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는요,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최고의 예방 백신이라는 건데, 그리고 네. 손 씻기하고 네. 그렇죠. 우리 기침 예절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저도 바쁘면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씻는 게 중요하고요. 자신도 모르게 1시간에 평균 3.6회 정도 얼굴을 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미세한 침방울이 손에 묻어서 여기저기 옮겨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만지고 얼굴에 묻히고 하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침 예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건 손수건이나 휴지를 가지고 다니다가 기침할 때 앞을 가리는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쓴 휴지라면 휴지통에 잘 버려야 하고요. 또 이런 게 없다면 얼굴을 한쪽으로 돌려서 자기 옷소매에 기침을 해야 합니다. 네. 제일 안 좋은 건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겁니다. 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